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스텔라와 머니그램 관련 파트너십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죠. 오늘은 이에 관련해서 추가 뉴스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스텔라나 파이 관련 인사이트 내용을 제가 계속 남기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런데 스텔라와 파이 네트워크가 서로 현재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스텔라가 파이 네트워크를 파트너십으로 미래에 꼭 이렇게 가져갈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아직 정확한 상관관계를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글을 너무 잘 적어주셔서 제가 한 시간을 내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장문의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구독자분께서 그 사이에 그 댓글을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그 글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 얘기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스텔라와 머니그램 파트너십 관련 업데이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세계 송금망에 큰 역할을 해왔던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이었던 머니그램이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암호화폐 전체를 생각해 보았을 때, 또는 스텔라 또 자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큰 호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너십의 실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스텔라가 국제 간의 송금을 담당하게 되고 머니그램 쪽은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금된 USDC의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 화폐와 자유롭게 이어주는 역할을 도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상업은행들과 머니그램과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도맡아 해왔던 것이 이 송금망 시스템인데요. 블록체인이 이 송금 부분의 쉐어를 크게 차지하게 되면 기존의 핀테크 기업들도 경쟁력에서 밀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판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 포인트에서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포지션을 잡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우리는 다시 한번 송금 시스템,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이 제 저번 영상의 주제였고요. 오늘은 그 실제 그 플랫폼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니그램의 앱을 통하게 되면 USDC라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법정 화폐와 자유스럽게 교환이 되는 것을, 입금, 출금, 송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공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USDC라는 것은 미국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지금 현존하는 법정 화폐 중 가장 전망이 밝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USDC는 바로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 서비스는 당장은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몇 개국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고, 이 머니그램은 이들 시장에 국경을 넘는 송금 거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고 이곳에서는 진짜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매달 본인의 수익을 본국인 필리핀으로 송금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국가 GDP의 한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또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송금망 시스템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 필리핀 국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여기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스텔라 개발재단의 CEO이죠. 디넬 딕스는 현재 세계에서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현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이용자들은 제한된 이용 기회로 고통받고 있다, 지적했다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앞으로 머니그램과 스텔라를 통해서 송금을 하는 시대가 올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는 카카오톡이나 해외 문자, 영상 통화 이런 것들을 모두 무료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통신비를 내는 시대가 아니고요. 데이터 소비를 하면서 이런 국제 통신망을 자유롭게 무료로 즐기듯이 앞으로 이 국제 송금망도 상업은행들이나 핀테크 기업에 막대한 수수료를 또 내는 시대가 없어질 것 같고요. 대신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의 수수료만 내면 이런 서비스를 자유롭게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일단 스텔라와 머니그램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클사의 USDC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대륙 간의 송금망에는 USDC가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실제 달러이죠. 법정 화폐나
국가에서 발행하는 단기 국채로만 패깅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또 매번 SEC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스테이블 코인 중 사실상 가장 사용하기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USDC가 암호화폐 시장의 쉐어를 늘려나간다는 것은 물론 제 주장이지만 골드만삭스나 이 자회사인 서클사에서만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만 하더라도 테더와 같은 즉 중국 자본으로 인해 발행되는 USDT나 아니면 미국의 달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알고리즘 형식으로 발행되던 UST라든지 또는 암호화폐끼리 담보를 갖는 이더리움의 다이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에서 실제 달러를 표방하는 것을 그렇게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번 기회로 USDC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고요. 필리핀이 되었던 미래 아프리카 지역이 되었던 인도 지역이 되었던 아니면 남미가 되었던 이런 국가들과 선진국들이 앞으로 USDC를 통해서 수많은 송금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이걸로 구매나 상품 구매나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될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업데이트는 제가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서요. 저는 이 파이 네트워크와 스텔라를 계속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포크가 이루어진 네트워크끼리에는 아주 비슷한 흡수한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이 그렇고요. 비트코인과 또 라이트코인, 그 밑에 도지코인 등이 그렇듯이요. 코드 진행이 비슷하고 합의 알고리즘이 똑같거나 아니면 로드맵 자체가 아주 흡사하게 나가는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서로의 생태계를 지켜보고 또 분석을 하고 아니면 응원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벌 의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중간에 어떠한 해킹 사고나 어떤 문제로 포크가 되어 나온 시스템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포크가 되었는데요. 파이 개발진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로 코인을 분배를 하고요. 사용을 하게 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을 때 수많은 암호화폐를 테스팅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알맞았던 네트워크가 스텔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 스텔라 레이어 1 기술에 휴대폰끼리 알고리즘을 덧붙인 혼합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파이의 기본 레이어 1 구조 또한 스텔라의 포크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본 기술력과 또는 이 시장에서의 전망, 또 스텔라와 파트너십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스텔라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 SCP 방식인데요. 이 SCP가 만약에 여러 국가로부터 질타를 받고 규제를 받게 된다면 파이 네트워크 또한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확실히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 방식보다 더 인정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파이 또한 스텔라와 함께 유일하게 이 SCP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같이 항상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스텔라의 포용력을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가능한 모든 자산을 본인의 네트워크로 편입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CBDC는 물론이고요. 각국의 법정화폐를 모두 그 나라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형시켜서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요. 또 금이나 은과 같은 자산들도 스텔라에서 토큰화를 시켜서 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시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또 브릿지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걸 보시면 이더리움이나 폴리곤과의 최근 브릿지 개발 뉴스가 계속 뜨고 있는데 앞으로 스텔라는 더 많은 타 블록체인들과도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노리는 것은요, 전 세계망의 인터넷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파이 네트워크가 스텔라와 미래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로드맵을 보시면 스텔라는 본인들과 호환이 잘 되지 않던 네트워크들과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과 유일하게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와 힘을 합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아마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가 작은 커뮤니티가 아닌 스텔라가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긍정적인 하모니를 이루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이 관련된 많은 개발자들은 스텔라 개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저와 같은 일반 파이오니어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스텔라가 기술을 하나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나 개발자들이 이를 보고 다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번 보시면요. 스텔라는 얼마 전에 프로토콜 19 버전을 완성시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이는 현재까지는 이 스텔라 기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파이 테스트넷은 스텔라의 15 버전에서 포커시킨 것을 사용 중이고요. 파이의 메인넷은 스텔라의 18 버전을 포커시킨 것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이가 NFT나 더 많은 게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현재 스텔라가 진행 중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들의 기술을 가져오기 위함이죠. 그래서 스텔라와 파이와의 파트너십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호환성으로 인해서 파이는 당분간 이 스텔라들의 기술을 다 받아들일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파이 네트워크는 초반에 급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먼저 진출해 있는 스텔라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미래에는 파이 네트워크도 더 특수하게 자체 개발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파이 네트워크 가격이 엄청 높아야만 하는데 스텔라 루멘의 가격을 보면 서로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암호화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죠. 두 네트워크가 파트너십을 맺는다, 또는 기술력이 비교가 된다고 해서 파이 가격이 스텔라 루멘으로, 또는 스텔라 루멘이 파이 가격으로 가깝게 접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같은 것과 가격은 따로 분리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에 손잡버린 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라이트코인이 비트에서 나오고요. 또 도지코인이 라이트코인에서 또 한 번 떨어져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도지코인이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과 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의 POW 작업 증명이 규제 법안에 장애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뜬다거나 호재나 악재가 뜨면은 도지코인 커뮤니티도 불안해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도 똑같은 작업 증명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이 네트워크는 당분간 시장에 먼저 진출되어 있는 스텔라를 분석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 채널에서는 스텔라와 파이를 가끔씩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가격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